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 말 꼭 해야 하나? 그 행동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하나? 마음속에서 1000개의 대답이 올라오지만 입을 여는 대신 조용히 미소 짓는 쪽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는 못 본 척하고 세 가지는 못 들은 척하라. 단호하면서도 깊은 문장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가고 그렇게 해야 귀하게 여김받는다. 이 말은 단순히 체면을 위한 예법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오래 지켜본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본 인간의 세계는 이해보다 오해가 많고 배려보다 자존심이 앞서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지나친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따지고 반박한다면 관계는 금세 피로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여유를 못 본 척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건 무시가 아니라 자기 절제의 기술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 한마디로 멀어집니다. 눈빛 하나로도 마음이 식습니다. 그 미묘한 틈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모른 척의 미덕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남의 실수를 잊은 듯 하라. 그가 그대의 너그러움을 알 때 그는 2번 다시 경솔치 않으리라.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못 본 척은 상대를 살리고 못 들은 척은 나를 지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체면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보다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쪽이 더 큰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자면 공기를 읽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모든 걸 말로 풀려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잃고 때로는 침묵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그가 말한 3가지 못 본 척, 3가지 못 들은 척은 단지 예절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보존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관계에서 보아도 보지 말고 들어도 듣지 말라 는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그의 글 애절량과 여러 편지 속에는 이 못 본 척의 철학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가 말한 3가지 못 본 척이란 바로 남의 허물, 남의 탐심, 남의 실수입니다. 첫째, 남의 허물을 못 본 척하라. 사람은 누구나 남의 결점을 찾는 데 밝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건 대부분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보지 않아도 될 걸 본 탓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봄날의 먼지와 같아 보려 하면 끝이 없고 눈을 감으면 따뜻함만 남는다. 이 말 속에는 인간관계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허물을 들여다보면 미움이 자라고 넘어가면 정이 자랍니다. 둘째, 남의 탐심을 못 본 척하라. 그가 조금 더 이익을 챙기고 자신만 앞서려 해도 굳이 드러내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욕심을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지요. 욕심은 기운의 흐름이요. 다만 절제가 없을 때 병이 된다. 즉, 남의 욕심을 탓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의 절제를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익으로 얽히지만 덕으로만 오래갑니다. 셋째, 남의 실수를 못 본 척하라. 누군가의 말실수, 행동의 어설픔, 작은 결례. 그걸 바로 지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바로잡는 것은 어렵다. 못 본 척이란 바로 그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건 비난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한 번의 눈감음이 100번의 가르침보다 낫다고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는 서로를 감시하던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못 본 척의 미학을 지혜로, 생존으로, 품격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다 보되 마음으로만 본다.
그 한 문장이 그를 시대의 어른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못 본 척은 무능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크기입니다. 못 본 척하는 사람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상황을, 그리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마음의 문이라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은 들은 듯 흘려보내라. 그가 말한 못 들은 척해야 할 세 가지는 비난, 험담, 그리고 과한 칭찬입니다. 첫째, 비난은 듣고 흘려야 한다. 누가 나를 흉보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죠. 억울해서 아니면 억울한 척이라도 하고 싶어서 반박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비난에 귀를 세우면 그 말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 즉, 듣는 순간 그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그림자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비난을 흘려보내는 건 참 어렵지만 그걸 흘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둘째, 험담은 듣지 않은 듯하라. 험담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말다툼보다 조용한 험담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험담은 칼보다 깊고 그 말은 귀로 들어 마음을 찌른다. 그래서 그는 험담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게 곧 지혜의 침묵이었지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걸 전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선입니다. 셋째, 과한 칭찬도 듣지 않은 척하라. 이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정약용은 칭찬도 중독이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칭찬은 꽃이요. 꽃은 곧 시들매 시작이다. 칭찬을 자주 들으면 그 말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남이 나를 높이 말할 때 그 말이 사라질 날을 생각하라. 칭찬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남의 입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정약용의 못 들은 척은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비난을 흘리고 험담을 걸러내고 칭찬마저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사람을 덕 있는 자라 불렀습니다. 덕 있는 자는 듣되 있고 말하되 삼가며 화를 입어도 원망하지 않는다. 못 들은 척의 지혜는 관계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무게를 균형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권력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인 적은 없지만 그의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지닌 건 조용한 권위, 즉 말하지 않아도 신뢰받는 품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못 본 척과 못 들은 척을 단지 예의로 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를 다스리는 방식,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권세가 아니라 마음이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떠나고 말이 잦으면 믿음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일부러 침묵을 택했습니다. 남들이 싸우고 다투는 자리에 그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정약용이 아무 말 안 해도 그 뜻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존중받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평판보다 자신의 내면의 정돈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는 유배 중에도 매일 새벽에 마음을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조용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은 시끄럽다. 즉, 내 안이 고요해야 세상도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요가 곧 권위였습니다. 오늘날의 인간관계는 말이 넘칩니다. SNS, 회의, 대화, 댓글 속에서 누구나 말하고 거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정약용의 철학은 더욱 빛납니다.
말보다 침묵의 깊이, 지적보다 배려의 길이, 그것이 사람을 더 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로 얻은 믿음은 바람에 흩어지고 행동으로 얻은 믿음은 돌처럼 남는다. 즉, 입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은 상대를 무시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지켜주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을 아끼는 사람을 귀히 여겼고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존중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서 진짜 믿음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끄럽게 조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입니까? 정약용은 그 답을 오래전 이미 내렸습니다. 조용한 사람 곁에 머물라.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담겨 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신뢰는 피어나고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평생 많은 사람과 엮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가였던 그는 왕에게 중용되었다가 유배를 당하고 벗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외로이 세월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원망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늘 품격 있는 거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벗과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벗은 감정이 앞서 심한 말을 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사과를 받아내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 사람의 마음은 이미 고통스럽다. 그 고통 위에 내 분노를 더할 이유는 없다. 그 한마디로 싸움은 끝났습니다. 벗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두 사람은 평생의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크게 꾸짖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제자들은 그 앞에 서면 자연스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가르쳤고 절제로 설득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그리 사람을 너그럽게 보십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나무라면 원망이 남고 사람을 기다리면 변화가 온다. 그는 변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인내와 믿음이 섞여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연스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지적이 아닌 존중에서 찾았습니다. 그 존중은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모른 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정약용이 사랑한 인간관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깊이 믿되 구속하지 말라. 가까이 하되 감정에 젖지 말라. 나누되 빚을 남기지 말라. 그는 관계를 거래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대 대신 이해로, 판단 대신 관용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끝까지 남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를 따르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떠날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큰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늦추고 마음을 천천히 다스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못 본 척과 못 들은 척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깊이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들어도 말하지 않는 자, 그가 곧 마음이 깊은 자다. 오늘날 우리는 정약용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넘치고 감정이 빠르게 오가며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 그만큼 못 본 척과 못 들은 척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다르면 비판하고 조금만 늦으면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의견이 경쟁하고 모든 대화가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세상일수록 조용한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은 나를 드러내고 귀는 나를 지킨다. 그의 말은 시대를 넘어섭니다. 요즘처럼 말이 넘치는 세상에서 듣는 힘이 곧 품격이 되고 침묵이 곧 신뢰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지내면서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심이 얕아서입니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약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못 본 척은 타인을 향한 배려이자 나를 향한 절제입니다. 못 들은 척은 상대의 실수를 감싸는 침묵이자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 사람은 말보다 더 큰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만 진짜로 존중받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보다 분위기로 설득하고 논리보다 태도로 신뢰를 얻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가 말한 덕은 거창한 도덕이 아니라 조용한 인내와 넓은 이해심이었습니다. 화내지 않고 듣되 다짐하지 않으며 안다 해도 말하지 않는 자, 그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배우면 관계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말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큰 눈입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허물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 그 고요함이 바로 오늘날의 존중받는 품격입니다. 정약용의 말은 단순한 처세가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단련법입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그 한 문장이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아닐까요? 정약용이 말한 못 본 척, 못 들은 척은 결국 한 가지 지혜로 귀결됩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 그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눈은 밖을 향하나 지혜로운 자의 눈은 안을 본다. 남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그것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의 파문을 먼저 살피는 사람. 그가 바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늘 말이 앞서지만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느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서두르지 말고 다투지 말라.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보인다. 고 했지요. 못 본 척은 상대를 살리는 온기, 못 들은 척은 나를 지키는 냉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사람은 비로소 온화한 권위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 그 앞에서 실수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한마디를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존중받는 법을 찾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먼저 익혔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말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듯 웃어주는 것. 그게 곧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이 내게 말실수했을 때 그가 그것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군자다. 즉, 사람을 편하게 하는 힘, 그게 진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지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직장에서 의견이 부딪힐 때, 친구와 오해가 생길 때, 그럴 때 한 걸음 늦추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지금 이 감정이 내 본심일까? 그 잠깐의 고요가 관계를 지키고 그 고요 속에서 존중이 태어납니다.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너그러움이 곧 존경이다. 너무 많이 보려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여백 속에서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음이 곧 품격이 됩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은 깊은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깊은 사람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그 고요한 품격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따뜻한 눈빛, 판단보다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하루.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남긴 사람 사이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